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말 에어컨 하나 제대로 틀 수 없는 분통 터지는 일인데요. 그런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법률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또 법률계 움직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너무 더워서 뭐 에어컨 누가 24시간 틀 수 있습니까? 그나마 좀 틀려고 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건데 누진제 부당하다는 소송이 지금 잇따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소송이 한 2014년, 2년 전에 예.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20명 정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계속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 요금 폭탄을 맞은 다음에는 예. 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초 같은 경우에 750명 정도 했다가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5개 지방법원에서 7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소송 참가자가 한 1,400명 정도로 단체 소송이 되는 것인데 결국 현재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전국적으로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는 상태다. 이렇게 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낮을 텐데 뭐 산업용에는 아니고 개인 주택용에만 이렇게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게 더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건데요. 네. 누진제가 뭐 최대 몇 배요? 11배 이상 적용이 11배, 된다고요? 17.7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요금 체계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는 그 산업용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 예. 상가에 쓰는 일반용 예. 그리고 이 가정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그 산업용과 일반용은 뭐 많이 쓰건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반면에 네.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쓰라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예. 조금씩 썩어 높아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 500메가 그 킬로와트 아워를 넘으면은 최초에 비해서 11.7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통계상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27킬로와트 아워 정도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정도만 해도 옛날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면은 부자들이 아닌가 했는데 옛날 기준이 10년 동안 넘지 않도록 계속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전기 수요는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옛날 기준으로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쓰는 정도만 가지고도 세금 이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주택용은 최고 11.7배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를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전기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스위치 듣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뭐 스마트폰 충전도 해야죠. 네네. 냉장고 써야지. 더우니까 뭐 선풍기도 틀어야지. 기본적인 수요가 늘었는데 그러면 왜 가정용에만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누진제가 적용된 것은 1973년에 이른바 오일 쇼크가 왔을 때에 예. 기름 한 방울 사실 다 기름으로 그렇죠. 보면은 그렇게 써놨죠. 기름은 국산이지만 전기는 국산이지만 네. 전기 만드는 원료는 수입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만큼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전기를 줄이고 대신에 그것을 산업용으로 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취지로 해서 도입을 했는데 예. 문제는 예전과 같이 우리 삶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건 에어컨인 것이죠. 예. 옛날에 사실 제 어릴 때만 해도 에어컨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산다라고 했는데 네. 그 아파트가 일반화된 이 시점에서 같은 경우에는 집에 웬만한 집에는 사실은 에어컨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인 집에서 이제 에어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누진제에 있어서 폭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옛날 그 도입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예. 결국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산업용, 일반용에 비해서 가정용은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건데 설득력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 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해외의 경우도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그 영국하고 캐나다,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일제로 하는 예. 것 같습니다. 누진제는 없는 예. 반면에 미국,
일본, 뭐 대만 이럴 경우에는 이 그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를 대비를 했을 때에도 네. 이 계층이 거의 지금 기본에 비해서 누진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은 미국이 1.1배, 1.1배. 쉽게 네. 말해 10%밖에 더 쓰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본은 1.4배, 네. 제일 많이 배수가 높은 대만만 해도 네. 2.4배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12.7배씩이나 되기 때문에 지나친 이 편차가 네. 있어서 그것이 요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누진 배율 표를 보니까 요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예. 자, 뭐 한전 측에서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이익을 뭐 자회사로 좀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여러 문매를 맡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전력 측의 입장도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 뭐 지금 이상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특히 그 기름값이 많이 낮아져서 네, 맞습니다. 그 이게 보면 상당히 기본 요금은 그 생산가는 낮아졌죠. 낮아진 반면에 예. 사람들은 많이 쓰니까 그리고 많이 쓰면은 더 많은 그 요금을 내니까 결국은 예. 최근에 특히 2, 3년 사이에 그 이익이 폭증을 하고 있고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회사가 지금 한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가도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네. 결국 여전히 현재 이 누진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입장은 이게 결국 상대적으로 이것을 그 제도를 개선하게 해버리면은 저소득층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이 희석돼 버린다.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예. 이게 계속 그 여름에 계속 이걸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여름에 사용량이 폭증하게 됨으로써 또 그 몇 해 전에 있는 이른바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입장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진짜인 줄 생각되잖아요, 우리는. 아, 이거 전기, 조금 더 쓰면 정말 블랙아웃이 오겠구나. 그런데 보면,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그 폭탄 요금 누진세를 개선하다는 노력들이 이제 법안 발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 네네. 보니까 개인 가정에서 쓰는 게 10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13% 채 안 되는 것으로 13, 지금 나오고 14%니까 있습니다. 네네. 사실 개인들이 더 쓴다고 블랙아웃이 오고 아니라고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겁주기용인데 이것도. 그런데 뭐 정부 측 얘기도 있겠습니다. 누진제로 원래 저소득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네네. 펑펑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도 뭐 설득력이 그닥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어제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주택용 전기 누진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지금 딱 앵커께서 지적하듯이 현 제도가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제일 유리한 게 어딜 것 같습니까? 1인 가구이자 고소득 1인 가구인 것이죠. 집에 밖에 있다가 와서 밤에 에어컨 조금 튼다고 해서 네. 결국 전체적인 에너지가 적으니까 네. 1인 저소득 가구가 제일 이익을 보고 오히려 저소득 다인 가구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네. 소득은 얼마나 없는데 사실 사람이 많다 보면 그만큼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장애인 가구나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적은데 오히려 전기가 많이 쓰다 보니까 저소득이면서 누진제를 해서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 이 구조가 반드시 이 저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측의 전기를 생산하는 독점적인 업체죠. 한국전력 측의 입장인데요. 우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 이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방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부자 감세 없는 서민 증세 이 논란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적게 에너지를 저소득은 가급적 적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계층을 11개가 아니고 이 네. 층을 확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현재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돈을 많이 지금 많아서 에너지를 펑펑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분들한테 요금을 적게 쓰게 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정책상 이게 에너지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전히 현재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과연 그런 것인지 말씀드린 네. 대로 정부 여당 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구조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네. 시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전력 수요에 여름철에 이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정부의 재정 이런 거에도 확충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국민들이 뭐 초등학생입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지금 이제 추세가 달라졌다. 네네. 정부가 고민해보겠다 심각하게 뭐 그래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연성이 예. 특히 뭐 지금 그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 지금 이익이 본 게 요 몇 년 사이지 옛날에는 수조 원 지금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갚아야 된다. 그럼 자기들 경영이 잘못했는 것에 대한 잘못 탓해야 네. 되는 것이지 현재 있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요금 폭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이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해준 그런 경영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우리 정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도 이제 지금 소송이 본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한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는 건가요? 법원에 판결이 좀 나와주면 도움이 될 텐데 판결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네. 곽상은 변호사가 제 연수원 동기이자 친구여서 네.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원래 2014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벌써 네. 아직 2년이 되도록 1심 판결조차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법원이 상당 부분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그러네요. 하는데요. 예. 실제로 재판이 작년 12월 말에 해서 선고를 하려고 했다가 네. 이게 다른 법원에- 다른 지역에도 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판결을 선고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판결을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가정용 전기 공급에 관한 그 약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약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가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예. 결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이 누진제에 관한 그 정부에서 인가해 준 것이 과연 이른바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무효이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예. 만약에 설령 정부에서 인가했는 약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봐서 심각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이다라고 해서 이걸 무효화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번에 냈던 것을 이른바 부당이득으로서 상당 부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예. 판단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판결을 안 내리고 지금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판사님들 계신 때는 에어컨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나 보죠? 그죠? 안 되는 결국 거죠? 그것도 이제 가정용이 아니고 그것도 산업용으로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개개 냉난방까지 다 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통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 넥타이도 풀고 법정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여름에 하계 이 반팔을 입도록 해서 네. 에너지 절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것도 기본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어떤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든 판결을 좀 내야 될 텐데, 판결을 내게 되면 이제 어떤 전망들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예. 이 약관이란 것이 전기 공급에 관한 약관이란 것이 한전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산업자원부와 한전이 서로 협의한 다음에 산업자원부가 인가해 있는 약관이다 보니까 법원이 쉽사리 이것을 무효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와 같은 규정이 사회는 많이 변화했는데 예. 약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한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된 논란하고요. 또 법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까지 최진영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